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칠 때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큼한 향과 맛이 몸을 깨우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지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레몬은 깨끗함과 건강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습관이 혹시 나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몬은 우리 몸의 밸런스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요. 문제는 그 차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이 넘은 이후에는 위산 분비와 효소의 양이 줄어들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과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친구가 되고 또 언제는 조용한 적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레몬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자연 선물입니다. 단지 몇 가지 조합만 주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위험한 조합과 3가지 황금 조합을 기억하신다면 매일 아침 한 잔의 레몬물이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나이를 넘어 다시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비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몬이 건강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힘이 언제나 선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섞어 마시는 음식 중에는 레몬과 만나면 오히려 위를 막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요거트를 먹은 뒤 상큼하게 레몬물을 마십니다. 속이 깨끗해질 것 같고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은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위 속에서 치즈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위산과 효소가 풍부해 이런 변화도 금세 처리되지만 나이가 들면 위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늘 건강을 생각하며 매일 밤 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레몬과 우유는 함께 마시면 위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우유에는 레몬을 넣지 않았고 불편하던 속이 놀랍게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중 3분의 1이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의 산성이 유제품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유나 요거트를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레몬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위의 산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처럼 식물성 음료를 활용하면 레몬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레몬과 유제품의 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 몸이 생각보다 섬세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조합이 안쪽에서는 작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조합은 우유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의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하얀 설탕을 넣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본래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설탕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탕 속의 단순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곧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마치 놀이기구를 탄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쾌하지만 곧 무기력하고 졸음이 밀려오며 다시 달콤한 것이 당기게 됩니다. 서울 레붐비아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하루 한 잔 이상의 단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후 피로감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른이 넘은 그는 점심 식사 후 늘 졸음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셨지요. 처음에는 상큼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했을 때 하루 내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설탕을 끊고 꿀을 조금만 넣은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정제된 설탕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주는 대신 몸속의 미네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져도 곧 피로가 찾아오지요. 반면 천연꿀에는 효소와 미량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의 변화를 완화시켜줍니다. 레몬에 꿀을 한 작은 숟가락만 더해보세요. 입안의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몸이 따뜻하게 풀리며 한결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바로 몸을 달래는 현명한 단맛입니다. 레몬의 산미가 깨어나게 하고 꿀의 단맛이 감싸주면 그 조화 속에서 진짜 활력이 태어납니다. 꿀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제를 만드는 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 바로 레몬과 시금치나 비트, 그리고 땅콩 같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비트는 혈액순환에 좋으며 땅콩은 단백질이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좋은 음식들이 레몬과 만나면 몸속에서 작은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칼슘과 결합된 옥살산 결정, 즉 신장결석의 씨앗입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은 산성도가 높습니다. 이 산이 시금치나 비트에 들어있는 옥살산과 만나면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해 칼슘과 엉겨붙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활발하게 작동해 이런 미세한 결정들을 쉽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결국 이 작은 결정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는 이정자 씨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비트와 시금치, 그리고 레몬을 함께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색이 예쁘고 상큼해서 기분까지 좋아졌지만 1년쯤 지나자 허리 아래쪽에 묘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작은 결석이 잡혔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산성과일을 동시에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 뒤로 레몬은 아침에, 채소 스무디는 점심에 따로 마셨고 통증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신장 기능의 일부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그 위험군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겉보기엔 건강식이라도 몸의 상황에 맞게 구분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금치나 비트를 드신 날에는 레몬을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 신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결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억지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잠시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필요한 것을 잠시 멈췄으니
몸이 진짜로 반가워할 만한 조합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레몬이 가진 자연의 힘을 가장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첫 번째 황금 조합,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자연이 준 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작용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의 비타민C가 더해지면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면역력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꿀과 레몬을 함께 섭취한 60세 이상 노인의 면역세포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꿀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자극을 줄여주고 레몬의 산미가 위를 살짝 자극해 소화를 돕습니다. 그 균형이 마치 온도와 냉기가 만나는 지점처럼 절묘합니다. 최나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전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커피 대신 따뜻한 레몬 꿀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편해졌고 오후의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이 한결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 작은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레몬 반 개의 즙을 짠 뒤 생꿀 한 작은 숟가락을 넣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하므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식전 30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목이 촉촉해지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하루의 시작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레몬과 꿀이 만나면 단맛과 산미가 어울려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 햇살처럼 부드럽고 나이가 들어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레몬과 꿀이 마음을 달래는 부드러운 햇살이라면 그 다음에 소개할 조합은 몸의 깊은 곳까지 힘을 채워주는 황금빛 에너지입니다. 바로 레몬과 강황, 그리고 후추의 만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오래전부터 인도의 전통요법과 동양의 자연요법에서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몸속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때 후추 속에 피페린이 함께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에 레몬의 구연산이 더해지면 커큐민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몸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마치 오래된 기계의 녹슨 나사를 풀어주는 것처럼 몸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따뜻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대한노년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에게 8주간 이 조합을 섭취하게 한 결과 관절 통증이 20% 이상 줄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오미자 씨의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즙과 강황가루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을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맛에 적응이 필요했지만 3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병뚜껑을 손쉽게 열 수 있을 만큼 손에 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레몬 반 개의 즙과 강황가루 4분의 1 작은 술, 후추 한 꼬집을 넣어 잘 섞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반 작은 술 정도 더해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 몸의 안쪽부터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레몬의 상쾌함이 강황의 깊은 향을 이끌고 후추의 따스한 기운이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깨워주는 조합이 이 황금빛 한 잔입니다. 몸이 다시 움직이고 싶은 힘을 되찾았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하루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조합이 바로 레몬과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입니다. 따뜻함과 상쾌함, 자극과 안정이 한 잔 속에 공존하지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고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피 속의 노폐물이 정리되고 비타민C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따뜻한 생강 레몬 한 잔은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몸을 깨우는 자연의 약이 됩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박성호 씨는 매년 겨울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냉증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3조각과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10일쯤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한 잔이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음료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컵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은 뒤 5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 다음 레몬즙을 넣고 꿀을 반작은술 정도 섞어주세요. 아침이나 식후에 천천히 마시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며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의 따뜻함과 레몬의 상쾌함이 만나면 몸의 안과 밖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히 피를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얼어붙은 부분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움직이고 싶고 웃고 싶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 잔의 힘입니다. 이처럼 레몬은 단순히 신맛을 내는 과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섞어 마시면 몸을 깨우고 잘못 사용하면 조용히 불편함을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레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우유나 설탕,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함께할 때는 우리 몸이 힘들어하지만 꿀과 강황, 생강과 함께할 때는 그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한쪽은 활력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재료라도 마음과 선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황금 조합을 일상에 천천히 더해보세요. 레몬의 산뜻한 향이 하루를 밝히고 꿀과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감싸줄 것입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레몬이 그날의 리듬을 바꾸고 다시 살아있다는 기쁨을 일깨워줄지도 모릅니다. 가장 작은 습관이 가장 큰 회복을 만듭니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